계속 때는 분과별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지금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 타임이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아직 방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이 스포츠 교육 한마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은 아니지만 온라인 상에서 여러 선생님들, 전국의 여러 선생님들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었던 또 의미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학교 체육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경기도 진공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황인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스포츠 교육 한마당의 한 섹션을 이렇게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훌륭한 선생님들하고 귀한 시간을 만들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제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올림픽 경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엔 또 배구, 4강 극적으로 또 올라가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브라질 선수 얘기가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승리를 또 기원하면서 오늘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무더운 날씨도 지금 이 딱딱한 분위기를 녹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간단하게 좀 마음을 열고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대부분 뭐 PC로 여기를 참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줌 채팅방에 패들렛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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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조정현 선생님과 성기백 선생님 많이 참여하시겠어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모두와 함께 시간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정도 이렇게 같이 마음 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패들렛에 접속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뭐 소속 이름 제가 하나 화면을 공유를 하면요. 네, 이렇게 소속과 이름을 제목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여기 선생님들을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을 하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작성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끝에, 화면 끝에 플러스 부호를 클릭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33분인데요.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단히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표시도 함께 누를 수 있으니까 좋아요가 많은 선생님들을 한번 발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한 2분 정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좀 어렵고요. 2분 정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작성 중에 계신 거죠? 지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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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준, 하니까 쉽지 않네요. 네, 작성하기 쉽지 않으세요? 네. 작성을 안 하셔도 제가 지목을 해서 발표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기백 선생님 그림까지 넣어주셔서 더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접속하는 환경이 좀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작성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1분 뒤에 아이스 브레이킹 내용 마무리하고요. 작성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혹은 작성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제가 몇 분 이렇게 함께 생각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분이 저하고 성기백 선생님 이렇게 두 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좀 마라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뭐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대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한창 이제 교사로 혹은 교수로 이렇게 첫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나 끝까지 뭔가를 목표를 완주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뭐 순위를 떠나서 그 어떤 마라톤 코스에 대한 뭐 5km도 있고 10km도 있고 하프도 있고 풀코스도 있는데 그 어떤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좀 노력한다라는 차원에서 저를 좀 마라톤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성기백 선생님은 뭘로 표현하셨어요? 1000m로 육상 달리기를 했는데요. 네. 마라톤을 하려다가 제가 하는 거 보시고 또 이거 안 하셨군요. 그건 아니고 너무 마라톤은 길어서 제가 지금 뭐 열정기 100sem이라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라톤 코스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스타디움 안에서 할 수 있는 1000m 정도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이제 초등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또 조종현 선생님, 네. 예. 어떤 종목을 네, 생각하셨어요? 배구 했는데요. 뭐 요즘에 배구 관련된 사설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배구가 학교 체육에서 학생들 지도하기 아주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에는 특히 더 그 팀 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냥 참여만 하면 그냥 좋아지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의구심들을 구체적으로 좀 아이디어 가지고 수업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9명이 들어가서 하는 배구, 6명이 들어가서 하는 배구, 11명이 하는 축구 이거 자체가 그냥 들어가서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이제 팀 스포츠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 이거 보통 학교에서 보면 쭈뼛쭈뼛 한 반은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그런 이제 소외되고 우리가 말하는 체육 포기자, 체포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고민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그러고 있어서요. 일단 그렇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구를 그냥 손으로 툭툭 쳐주고 아프니까 참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지도할 수 있을까? 그런 방식을 고민하지 않으면 40년 전에 배구 가르치는 방식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배구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썼습니다. 배구인데 우리는 배워야 된다. 여러 가지 종목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네요. 좀 짧을 것 네. 같아서 지난번에 길게 하려며요. 네, 그리고 또 여기 교원대에 박재정 교수님 글 남겨주셨는데 한번 직접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 얘기하시는 걸 제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여기 어떤 의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행간을 그냥 대충 이렇게 읽고 네네. 왔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니까요.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주로 하는 운동이 이제 좀 러닝을 좀 하는데요. 러닝을 하는데 이게 참 러닝을 한 지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옷을 갈아입을 때 그리고 나갈 때까지도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탁 건드리면은 이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이 있다가 아우 좀 미세먼지도 심한데 뭔 달리기야. 또 코로나 그런데 뭔 달리기야 이러면 그지? 아이 오늘 좀 쉬어야겠지 뭐 이런 거 이제 안 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참 그런 어떤 시작과 과정을 이렇게 지나서 숨이 이렇게 목까지 찰 때 그런 과정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로 탁 돌아올 때 그 느낌은 야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 결과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그 결과가 성취가 좋아서 하긴 하는데 그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 시작과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 얘기가 앞뒤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달리기가 주는 어떤 그런 매력들을 요즘 이렇게 좀 느끼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선생님들과 먼저 얘기를 듣고 나머지 시간은 여기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과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학교 체육 대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이게 4회째 이제 선발은 안 됐지만 올해 2021년 되면 이제 4회째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 혹은 단체에 주는 큰 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 초등과 중등에서 학교 체육 수업 내실화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실 텐데요. 먼저 열정 넘치는 성기백 선생님과 학교 체육계 현빈, 이거 뭐 본인이 붙이신 것 같아요. 누가 불러주시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조정현 선생님 모시고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유튜브에서 열정 기백쌤으로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열정이 넘치시는지 한번 발표를 들으시면서 함께 느껴보시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초등 체육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시는 성기백 선생님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동그라미 네, 좀. 보입니다. 네.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면 동그라미 좀. 네, 우리 실시간 쌍방향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큼 참여를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2021년도 스포츠교육 한마당에서 초등학교 체육 내실화로 발표를 하는 동구로 송기백입니다. 오늘 열정기백쌤의 코로나 시대 체육 수업 분투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체육 수업이 참 어려웠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제 별명을 열정기백쌤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열정기백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체육 수업의 유용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유용한 수업 영상도 여러 개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열정기백쌤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 체육 수업에서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콘텐츠 제공형, 실시간 쌍방향, 블렌디드 러닝, 마지막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체육 수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초등학교 체육 수업이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집에서 체육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교사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업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열정기백쌤은 어떻게 체육 수업을 진행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는 체육 수업 종류가 4가지가 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콘텐츠 제공형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형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영상 자료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수업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줌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동시간대에 체육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전에 했던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처음에 됐다가 끊긴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모니터링 좀 해주세요. 네. 보이나요? 네네. 네네네. 어쨌거나 세 번째는 여기 있던 오프라인 수업이고요. 네 번째는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4가지 체육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체육 수업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과 3가지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넓은 장소에서 많은 인원이 함께 다양한 교구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체육 수업으로 오면 3가지가 달라지죠. 좁은 장소인 집에서 혼자 교구 없이 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충족하는 체육 활동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학생들과 했던 첫 번째 수업 형태는 콘텐츠 제공형 수업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건강 영역에서 한 체육 수업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3가지 조건, 집에서 혼자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은 홈 트레이닝입니다. 저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동작으로 교실 트레이닝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학생들이 따라하도록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셔틀런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꼭 집에만 있어야 할까요? 집 앞에 공터에서 왕복 오래 달리기는 정해진 구역을 왕복해서 달리는 운동입니다. 집 앞에 공터에서 셔틀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셔틀런 영상을 보고 셔틀런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배운 다음에 집 앞에서 실제로 뛰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실제로 뛰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에게 실제로 뛰는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과제를 부여한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학생들이 자신이 뛰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걸 받고 너무 신기했어요.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양말공을 가지고 한 수업입니다. 홈 트레이닝과 같은 교구 없이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요.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교구인 공이 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말을 가지고 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양말 2개를 포개 갠 다음에 하나를 안으로 밀어 넣고 고무줄을 묶어서 뒤집으면은 만두처럼 생긴 공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3개의 양말공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으로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활동을 많이 했고요. 우선은 양말공으로 종이컵을 맞히는 표적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바구니에 양말공을 던져서 넣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택배 박스로 농구 골대를 만들어서 설치한 후에 양말공으로 농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로 집에서 재미나게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생들과 두 번째 수업 형태는 실시간 쌍방향 체육 수업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단순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인데요. 홈 트레이닝을 콘텐츠 제공형 수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활동을 같은 시간에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줌에서 교실 트레이닝 영상을 화면 공유하며 학생들이 보며 따라하도록 하고 저 또한 함께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컨텐츠 제공형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병행해서 긴 호흡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글링 수업을 하였는데요. 양말공 3개를 만든 것으로 저글링을 하자고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글링을 하나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3개월 정도 연습했더니 100개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학생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공 1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공 2개, 그 다음에는 공 3개로 연습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영상은 3개지만은 9차시 이상으로 길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X자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받는 거잖아. 왼쪽에 시작한 공은 이렇게 올라가서 오른쪽 어깨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종이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가 됐고요. 학생들에게 실시간 쌍방향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피드백도 주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곽예진 잘하네. 곽예진 잘하고 있고 던지고 받고 잘하고 있고 이서아도 좋아. 서아도 잘하고 있고 안경모 아주 안정적이네. 안경모 아주 좋아. 또 누가 보이냐? 그래, 호준이도 그렇게 좋아. 호준이도 피드백을 주는 거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체육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협동학습을 적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입니다. 협동학습은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TGT 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TGT는 팀게임 토너먼트의 약자고요. 같은 모둠 친구들끼리 우리 모둠의 승리를 위해서 협동하고 다른 모둠 친구들과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이 활동은 어떤 과제가 있어야 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모둠 내에서 서열을 정하는데요. 저는 스포츠 스태킹 중에서 사이클이라는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모둠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 반은 6명씩 3개 모둠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줌 소회의실에서 각자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몇 모둠이냐? 3모둠은 컵 없는 사람이 누구냐? 저요. 용환이? 이렇게 플라스틱 컵이 없어가지고 종이컵으로 하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컵을 준비를 안 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선 자기 실력을 측정하는데요. 그 결과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모둠별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TGT 대진표를 그것을 보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연습을 이제 소회의실에서 하라고 한 다음에요. 다른 모둠과 시합을 합니다. 이때 각 모둠의 1등은 1등끼리, 2등은 2등끼리, 3등은 3등끼리 시합을 합니다. 거기에서 1등을 하면 3점, 2등을 하면 2점, 3등은 1점을 우리 모둠에 가져가게 되는 거죠. 실제 활동 모습을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은 중계를 하기 위해서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핑거 타이머가 꺼졌어요. 핑거 타이머 꺼졌으면 다시 하세요. 사이클. 오, 빨라. 좋아. 자, 얼마인지 보여주세요. 15점 몇이냐? 15.36이요. 15.836 좋습니다. 다시 하세요. 네. 오케이. 15.836 좋아.
정유빈 몇이야? 27.88. 좋아. 오늘은 이렇게 영어로 15.98이었나? 이서아가 1등 했네. 와. 선생님. 자, 우리 고생한 아이 친구들을 위해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백수. 자,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교사는 아나운서, 해설자, 진행자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경기가 다 끝나면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이모둠이 9점으로 1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미가 있는 지점은 여기 있는 4번 학생들 중에서 삼모둠의 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경우 모둠에서는 꼴찌였습니다. 가장 못해서 4등이었는데요. 4등끼리 한 시합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둠에 3점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TGT 모형은 운동 기능이 부족한 학생들도 성공 경험을 맛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생들과 한 세 번째 수업 형태는 블렌디드 러닝의 체육 수업입니다. 체육 수업에서의 블렌디드 러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제 활동 연계 수업이고 다른 하나는 거꾸로 교실 모형입니다. 실제 활동 연계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실제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연습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시합을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양말공 컵볼링으로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말공 컵볼링 활동은 양말공으로 4-3-2-1로 쌓여진 종이컵을 맞춰 무너뜨리는 활동입니다. 그럼 볼링 같은 활동인데요.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양말공 3개로 종이컵을 무너뜨려서 몇 점을 얻는지를 겨루는 활동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활동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집에서 뭐 식탁이나 책상이나 종이컵을 쌓아 놓는 거죠. 그래서 4-3-2-1로 쌓아 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내가 만들었던 양말공 3개로 던져서 맞추는 볼링이고요. 3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1층은 안 무너지잖아요. 1층을 제외하고 2층, 3층, 4층, 3위 6개를 어떻게 되느냐 네가 실제로 집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몇 점을 얻었는지 알려줘. 이런 느낌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게 1차 시 수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시 수업은 이제 학교에서 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할 때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다른 점은 온라인 수업은 집에서 혼자 하지만 오프라인 수업은 모둠별로 번호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컵볼링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체육 시간에 모둠 간의 경쟁을 통해서 모둠 내에서 협력하는 활동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연습한 것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보는 수업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다음 주 등교 수업인 4차 시 수업 때도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체육 시간인 3차 시 온라인 수업 때 이 활동을 집에서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1차 시와 3차 시 온라인 수업 중에 어느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했을까요? 저는 3차 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등교 수업 때 다른 모든 친구들을 이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육 수업에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을 연계해서 해보니까 더 의미 있는 체육 수업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렌드 러닝 두 번째 사례는 거꾸로 교실 모형을 적용한 체육 수업입니다. 이 모형은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서 3분의 2가 등교를 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당 체육 시수가 3시간인데요. 1시간을 온라인으로 하고 2시간을 오프라인으로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교실 모형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온라인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영상을 시청하며 규칙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하는데요. 실제로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모둠별로 규칙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6학년 담임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쟁 영역에서 네트형 경쟁을 하기 위해서 포스케어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포스케어 활동은 네트형 경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한자어인 이게 밭전 모양의 경기장에서 5명에서 6명의 학생들이 공을 튀기며 하는 손으로 하는 족구 같은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 규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칠판에다가 이 규칙을 설명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수업 과제로 포스퀘어 영상을 보고 공책의 규칙에 대한 정리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로 해온 사진인데요. 재밌는 거는 아이들이 다른 숙제는 싫어하지만 체육 과제만큼은 되게 잘해와요. 왜냐하면 체육은 유일하게 동기부여가 필요 없는 교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해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 체육 수업이 되면은 학생들은 실제 활동을 하기 전에 교실에서 모든 별로 규칙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부터 교사가 개입해서 규칙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권한 이양을 해서 우선 모둠에서 한 명이 정리한 필기 내용을 보며 설명하게 합니다. 이때 발표하는 규칙을 정해도 되고 원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설명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웃되면 이제 돌아가는 식으로 하는 거야. 얘를 놓치거나 라인에 맞으면 아웃이야. 질문 있어? 질문 있어? 다시 1번 보면 되지. 다시 이렇게 보면 돼. 둘이 왔다 갔다 하다가 둘하면 지겠지. 이제 1번이 써본 제가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메타인지 때문입니다. 한 명의 친구가 설명을 하면은 다른 친구들은 설명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진 생각과 비교하며 듣습니다. 이때 비판적 사고가 동원되는데요. 혹시 잘못 이야기하거나 내 생각과 다 다르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체육 시간에 토의가 펼쳐지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둠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요. 다른 과목에서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이 체육 시간만큼은 질문을 많이 하는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체육 수업에 이미 동기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서 규칙을 정확하게 세워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점이 교사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규칙이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활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은 완벽하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포스케어는 규칙이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교실 방법을 통해서 영상을 보고 규칙을 알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체육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가지 블렌디드 러닝 사례였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체육 수업입니다. 에듀테크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존에 아날로그에서는 하기 힘들었는데 디지털 도구 덕분에 의미 있게 수업을 하게 된 것이 에듀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깅을 할 때 사용하는 어플 중에 나이키 런 클럽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 달려보았습니다. 이 어플은 나이키에서 만든 달리기 어플입니다. 혼자 달리면 의지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어플인데요. 이 어플의 인터페이스는 이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NRC 홈이고요. 지금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오늘 띵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토요일 야간에 4.18km를 뛰었습니다. 저는 이쪽에 광명시에 살고 있고요. 여기 안양천을 이렇게 뛴 거죠. 평균 페이스가 나오고 28분 동안 열심히 뛰어서 평균 심박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애플워치를 찾기 때문에 평균 심박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목요일 날 뭐 이렇게 4.28km, 4.19, 5.72나 좀 많이 뛰었어요. 36분 동안이나 뛰었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네, 뛰고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플인데요. 이걸 학교 체육 열심히 수업에서 뛰고 어떻게 있어요.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어플에는 챌린지가 있어요. 이건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을 모아서 여기서 누가 얼마나 뛰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반 아이들하고 같이 뛰는 챌린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커뮤니티에 가면은 이렇게 챌린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 7월, 8월 기획반 협동 달리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2021년 6월, 요게 이제 작년에, 지난달에 했던 모습인데요. 요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시했던 킬로미터가 70km였습니다. 70km였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뛰었는지를 보면 리더보드 보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한 거죠. 저는 39일 만에 70km를 떴는데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저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그래서 33일 만에 뛴 애들이 있고 그 외에 아이들이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뛰었는지 체크를 하죠. 네, 이런 그리고 다른 실린지를 이용해서 친구들도 실습 수업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는 얼마 진행할 수 뛰었고 있도록 다른 친구들 생각합니다. 얼마나 첫 뛰었는지를 번째는 알 수 개인 있어서 경쟁입니다. 좋습니다. 70km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 누가 가장 빨리 뛰는지를 겨루는 거죠. 두 번째는 모둠 간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저희 반에는 4개 모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둠 친구들이 뛴 거리를 평균값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모둠이 가장 많이 뛰었는지를 경쟁시키는 거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1등한 팀에게는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의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운동을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학급 협동인데요. 이건 마치 학급 온도계 올리는 것과 비슷해요. 아이들이 뛴 거리를 엑셀 파일에서 합산해 봅니다. 그렇게 200km를 뛰었는데 이번 달에는 15일이 걸렸는데 다음 달에는 15일보다 더 단축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건강 영역에서 우리 집 주변에 달리기 코스 찾는 건데 우리 집 주변도 되고요. 학교도 됩니다. 학교. 운동장에 와도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사실 운동장만큼 안전하고 좋은 공간이 없잖아. 달리기 코스를 탐색하는데 지도 어플을 열어. 네이버 지도를 켰어. 이렇게 운동장을 끼고 다시 가야지. 이런 코스를 이렇게 짜보라고. 지도를 보면서 하는데 스트리트 뷰도 알아? 스트리트 뷰? 거리뷰 있잖아, 거리뷰. 아, 내가 여기서 뛰어오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한번 미리 해볼 수 있죠?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라고. 맞다.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보라고. 그게 활동 1이고 두 번째 활동은 코스에 표시하는 거. 아까 보여줬죠? 코스를 한 개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2개, 3개 여러 가지 코스를 개발해보라고. 만약에 우리 집 주변에 마땅히 운동할 만한 코스가 없어. 그러면 학교 운동장 이용해. 이게 제일 안전하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활동 3은 뛰어보라는 얘기야. 근데 처음부터 막 뛰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걸으면서 차에 주의해야겠지. 위험할 수 있잖아. 항상. 오토바이든 차든.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장소가 아닌지 위험한 물건 없는지 살펴보면서 코스 탐방을 하라고. 내가 직접 하고 나면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직접 돌아보니 어땠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괜찮았다면 다음에 그렇게 달리기를 그 코스를 해보면 되는 거고 안전상의 이유로 코스를 변경해보고 이렇게 해서 너네 여기다 패들렛을 올릴 테니까 패들렛 링크에다가 올려라. 그 사진을 올리라는 거야. 내 코스 정한 곳을. 오케이? 네,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 각자 자기 집 앞에 코스를 개발하면은 패들렛에다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학생들에게 적절한지 바꾸는 게 좋겠는지 피드백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담임교사로서 이 정도의 안전교육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은 STAD 모형을 적용한 장면입니다. 15일 정도가 지났을 때 1차 점검을 하고 보상을 줍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13등한 친구들한테 보상을 주고요. 모둠 합산에게 15일 후에 2차 점검 때는 1차 점검 이후부터 향상도를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STAD 모형을 적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덜 뛴 아이들도 의지를 가지고 많이 뛸 수 있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상당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죠. 근데 저희 반에 단톡방에 이제 올라온 거를 캡처한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뛰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조깅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인증 사진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 애들이 응원해줬어요. 선생님 화이팅! 근데 그러더니 자, 어떤 다른 학생들도 자기가 뛴 것을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서로 막 칭찬해주고 막 이래요. 이제 또 다른 애들도 올리고 지금 여기 올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시로 아이들이 자기 집 앞에 코스를 뛰고 인증한 것들을 막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신기하고 담임 선생님으로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열정기백쌤의 코로나 시대 체육 수업 분투기였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왜 열정 기백쌤이라고 불리는지 발표 내용만 봐도 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콘텐츠 활용부터 마지막 에듀테크 활용까지 다양한 그 방식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 수업을 실천하신 내용을 봤는데요. 제가 아까 이 발표 내용을 보다가 그 아이패드를 활용하신 수업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 활용한 수업에 대한 활동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할까요? 아니면 조용현 쌤 끝나고 얘기할까요? 네, 이따가 그러면 조정현 선생님 마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네, 한 번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발표 내용을 보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학교 체육 대상 수상자 분들이 어떤 학교 활동, 학교 수업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고 계신데 중간중간에 뭐 질문하실 거리가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정현 선생님 발표 후에 한 번에 토론 및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정현 선생님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 엉뚱한 체육 교과서라는 그간의 체육 수업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책으로 또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더 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빈이라는 또 닉네임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현빈 팬클럽한테 어떤 민원을 받으시진 않으셨죠? 조정 선생님? 네. 네. 아마 학교 체육계에서는 현빈보다도 더 인지도도 있고 더 인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등 분과에서 조종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평촌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평촌고등학교는 한 학년에 13개 학급, 그냥 뭐 학급이 많은데 인원이 좀 적진 않고 30명, 32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특수학급 도움반 친구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좀 많은 숫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올해 20년 차 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고요. 제가 학생부장 오래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연구부장 하고 있는데요. 체육은 또 연구부랑 되게 멀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학교 모든 평가, 모든 모의고사, 뭐 기타 등등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학생부장 할 때는 되게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근데 연구부장 한다고 이름이 발표되니까 웅성웅성 거리셔서 제가 마이크 잡고 선생님들 제가 학생부장 할 때는 박수 치고 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 학교폭력 전공 아니다. 그냥 배워서 했다 하나. 근데 연구부장을 줘서 배워서 할 거다. 뭐 교육과정부장도 그렇고 정보부장도 그렇고 교무부장도 그렇고 배워서 할 거다. 여기 뭐 전공자가 누가 있냐. 교무부 전공자가 누가 있어요. 배워서 할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계셔서 열심히 배워서 작년 것도 보고 제 아이디어도 넣고 선생님 의견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한 학기 잘 넘기고 저는
내일 모레 월요일에 개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내 학교 와가지고 또 개학 준비하고 월요일에 개학인데 또 접종 2차 하고 뭐 교육부에서는 빨리 개학하는 학교들한테 일단 1주는 원격으로 진행하라. 그리고 추이 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2주 원격으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또 수업 담당이잖아요. 연구부장이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거 또 메시지 드리고 학교에 원격 그 수업 운영 지원 팀이 있어요. 외부에서 인사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역량이 되게 뛰어나시거든요. 지금 학교에 우리 학교도 그렇고 각 교무실에서 원격 수업을 운영하는 담당하고 그리고 옆에서 모를 때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가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았더니 20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교무실에 이제 팀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로 안 되면 또 제가 가고 또 저로 안 되면 또 이렇게 계속 힘을 모아서 학교에 원격 수업하고 등교 수업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외부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교육받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이 학교의 그런 문화를 그런 역량을 전체적으로 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끌어올리게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도 받고 또 그분들의 아이디어도 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뭐 새로운 것을 뭐 발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생님들한테도 안내해드리고 선생님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똥 철학인데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은 요리죠. 예. 맛집이어야 됩니다. 맛집이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이제 열리면 곧 열리죠. 모든 학교들의 이제 수업이 시간표가 거의 균등하게 될 거예요. 시간표가 균등하게 되지 않으면 이게 오픈될 수가 없거든요. 예, 오픈돼야지 내가 옆에 있는 거 학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저기 좀 먼 학교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고교학점제는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냥 출석만 하면 졸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3분의 2만 등교하면 그냥 졸업을 하죠. 뭐 빵점이 뭐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출석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막는 거죠. 이제 대학교랑 똑같아진다. 패스페일, 제가 패스를 힘이 생겼고 반대로 아이들에게도 힘이 갑니다. 어떤 힘이냐면 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왜냐면 체육은 그냥 공통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당연히 들었었죠. 여태 좋든 싫든 상관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우리 카테고리에 체육 옆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체육을 듣기 싫으면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수업 요리가 맛이 없으면 학생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해가 곧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냉장고를 잘 채워야 되고요.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라는 그 손님한테 좋은 별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꾸준히 다양한 스타일, 뭐 퓨전 여러 가지 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물어보살 나가서 제가 좀 고민 아닌 고민을 말씀드렸었어요. 체육 선생님들에게 학교 폭력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돼 있죠. 이거 통계 내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예, 뭐 거의 한 95% 정도는 체육 선생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업무 중에 또 기간제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되게 많이 맡고 계세요. 이게 암묵적인 갑질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정교사 선생님들이 하기 싫은 자리에 선생님들을 꽂아놓고 마치 이거를 하면 뽑아주겠다. 뭐 이런 경력이 있으면 뭐 가산점을 주진 않지만 자기들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해서 뽑기도 하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1년 하면 쟤도 1년 하고 얘도 1년 하고 저 옆에 사람도 1년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무슨 학교폭력 생활교육 전공자인 양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수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20년 되니까 느껴져요. 되게 많이.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그 학교 폭력 담당 업무의 순환제 이런 시스템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뭐 체육 선생님들이 되게 무슨 아이들 지도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고 아니에요. 체육 선생님 되게 감성적이고요. 체육 선생님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2년 하면 쟤도 2년 해야죠. 마치 뭐 한번 학교 와서 꼬리표 달면 5년, 6년, 7년, 8년, 9년 막 이렇게 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룰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수업 냉장고는 다양한 발품으로 채워집니다. 제가 계속 발품 강조하는데 클릭도 발품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배구 말씀드렸는데 배우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예요. 40년 전에 했던 수업 시간에 준비 운동을 40년 후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86년, 87년, 88년 올림픽 중1, 2, 3이었거든요. 이때 했던 뭐 운동장 뛰기 뭐 그땐 줄넘기 뭐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운동장 뛰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는 무슨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죠. 시대가 40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똑같은 준비 운동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방법 얼마나 많아요. 어디 있어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유튜브에 다 있고요. 내가 에너지만 쏟고 시간만 쏟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나공, 아나키. 아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아나공, 아나키. 뭐 키는 키만 주는 건데 요즘에 아나영이죠. 완전히 뭐 학습자 중심에 뭐 영상 선생님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영상 보고 클릭 한번 하면 클릭 한번 하고 학번하고 이름 남기면 마치 그걸 들었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EBS가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갖다 놓을 게 없는 거예요. 갖다 놓을 게요. 선생님들이 영상도 갖다 놓을 게 없었어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EBS에서 지금 여러 콘텐츠 만들고 있고 국영수 위주로 돼 있었어요. 국영수 위주, 사탐, 과탐 위주로 돼 있던 EBS, 한국방송공사라는 그게 한번 크게 한번 혼이 났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교과를 계속 컨택을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육 영상이 나와야 되죠. 작년에는 없어요. 갖다 끊어놓을 게 없으니까 막 다 유튜버 거들이에요. 뭐 홈투 하는데 막 남자들 막 우통 까고 있고요. 이러니까 애들이 홈투 하면 옷을 벗고 해야 되는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되게 이상한 스타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조금 더 문제된 게 이상하게 원격 수업만 하면 자꾸 이론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닙니다. 성기배 선생님 하셨는데요. 쌍방향으로 아이들을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원격 수업하면 이론 수업. 이론 수업이 일부가 돼야죠. 그래서 무엇을 신경 써야 되냐? 평가 방법을 신경 쓰지 않으면요. 원격하고 등교 수업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배구 수업 서브를 평가 방법으로 했는데 애들이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와요. 그럼 뭐 애들을 뭐 집집마다 호구조사 다닐 것도 아니잖아요. 평가 방법을 서브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브를 나눠야죠. 서브 40점 할 거를 심판법, 뭐 리듬, 발리볼 트레이닝, 서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애들이 올 때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눠놔야 선생님이 편한 겁니다. 평가 칸 든든히. 저는 평가가 수업의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평가가 재미없으면 수업도 재미없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재미없고 아이들 참여도 그렇고 동기부여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정중심 평가라고 하는데 과정중심 평가는 수행평가를 잘 하라는 거예요. 잘. 여태까지 저희가 수행평가 잘 하나요? 막 농구 수업 다양하게 하다가 갑자기 평가는 자유투. 기회 2번이야 얘들아. 끝. 자유투 D. 넌 여태까지 과정이 좋았어도 평가가 D기 때문에 넌 D야. AC. 다신 농구 안 해.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자꾸 만들고 체포자, 체포자를 자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재미있게 구성하지 않으면 지금이 딱 평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재미있게 평가를 한번 구성해 보세요. 기존에 있던 거 똑같이 하지 마시고 계속 바꿔가고 어떻게 하면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드라이브 줄 수 있는지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줄넘기도 하고 만보기도 차고 이렇게 계속 수치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도대체 체육 시간이 움직이나. 물론 성규백 선생님처럼 애플 사용하시면 와치도 차시고 뭐 이런 애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또 제가 이제 고3을 가르치니까 고3 애들이 갑자기 공부 안 하는 애들이요. 갑자기 투지로 또 바꿔요. 그럼 이제 투지 애들이 아무것도 안 되죠. 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뭐
이 수업에서 소외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보기도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활용할 수 있는 애들 활용하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2트랙, 3트랙, 4트랙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서 아이들 보여주고요. 이제 고3 애들입니다. 예. 애들이 단번에 얘기해요. 선생님 저 고3인데 체육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요.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그 전에 잘 못 배운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1학년, 2학년 잘 못 배운 애들이. 예. 이거 확실합니다. 선생님. 예. 예. 제가 이제 저희 학교 별로 까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예. 안 해요. 예,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고3 애들이 고등학교의 아이들이 가장 신체 능력이 좋을 때죠. 그죠? 몸이 제일 좋을 때 아니에요. 예, 대학교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난 대학생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너희들 내가 너무 아깝다. 너희도 아깝다 생각 안 하냐. 체육 시간에 열심히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전에 나와서 운동하고 들어가라. 그게 너희들 만보기의 숫자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준비 운동하고 저 이제 스마트폰 활용해서 아이들 평가, 영상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영상 평가 할 수 있게 하고요. 영상 평가를 이렇게 제출하죠. 그래서 발목 줄넘기 한다. 저희는 1학기 때 발목 줄넘기를 해가지고 평가까지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노트북으로 120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걸리는 게 쉽지 않아요. 한 10바퀴 돌 쉬워요. 정말 쉬운데 안 걸리고 하는 거. 그래서 요즘 시대가 또 할 때 카운트도 10개 단위로 여기 숫자가 보이게끔 하고 학번 이름 밑에 자막 깔아서 제출하게 합니다. 그거 가지고 발목 줄넘기. 발목 줄넘기는 요즘 거리 두기 딱 좋죠. 예, 발목 줄넘기 돌리면 애들이 근처로 못 옵니다. 예, 거리 회전 반경으로 이게 돌기 때문에 거리 두기 딱 좋아서 스포츠 클럽 대회로 1학기 때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 3개입니다. 진필평가 기간 중에 자습 주는 거, 체육 수업 시간에 자유 시간 주는 거, 체육 수업을 마음대로 막 누구한테 주는 거.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뭐 지몽길 레슨, 뭐 지금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 되게 쉽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예, 선생님 잘못이죠. 체육 선생님 잘못이었던 거예요. 예, 주는 거예요, 자기가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주는 사람도 있고 아주 좀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상하게 야, 니네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뭐 체육 시간 미리 카드를 내요. 니네 체육 거야? 뭐 엉뚱한 이론 수업입니다. 예, 전 이제 2학기 때 배구 수업에 들어가는데 뭐 1학기 때도 배구 아이들 가르치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얘네들이 얼마나 아는지 도대체 뭐 자격 능력 시험 이제 바로 준비해서 시작할 거고요. 제가 이제 1학기 때 미리 준비했어요. 2학기 때 걸 쓰려고 얘네들이 이 정도 문항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해서 학생 한번 풀어보게 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준을 제가 확 낮춰서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미리 준비했고요. 리듬 발리볼 트레이닝 1학기 때 이제 바스켓도 했고 트레이닝 했는데요. 고3 애들 집 이제 탱탱볼 하나씩 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한 달 전에는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지금 이제 원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탱탱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 애들 집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만 해놓으면 원격이고 등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수업했던 거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원격이라서 새로운 걸 준비하고 등교를 위해서 뭐 만약에 평가 방법을 잘못 정하면 이제 등교 수업 하는데 애들 찾아라 다니는 게 뭐 난리가 나요. 이거 전장에 선생님 많이 보시잖아요. 뭐 누가 왔니 안 왔니 뭐 등교해야 되는데 뭐 자가격리가 들어갔고 뭐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높아져요. 그럼 이제 애한테 좋은 말이 나가요? 안 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만보기. 예, 제가 음자 생존, 띠자 생존, 뭐 적자 생존, 기자 생존 많이 하는데요.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 움직이는 자가 생존한다. 뛰는 자가 생존한다. 그래서 그 NRC 했던 거, 성기백 선생님 그런 아이디어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든 다 좋습니다. 예, 만보기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습니다. 만보기 부장 2명, 만보기 차장 2명이에요. 부장 1명 뽑아면 또 얘가 또 안 와요. 예, 그래서 4명이 만보기 관리. 그래서 2천 카운트가 되지 않으면 또는 3천 카운트가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막 움직이겠죠. 이렇게, 바스켓 강강술래도 하고요.
일단 영상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미션, 10가지 미션. 이게 준비 운동이에요. 준비 운동을 의미 있게, 뭐래도 하나 배우게끔. 준비 운동 그냥 땀 흘리는 게 아니라, 예, 입장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 뛰는 거 저 싫을 것 같아요. 준비 운동. 근데 선생님이 구기 종목 하는데, 내가 모르게 참여했는데 준비 운동이 끝났어. 아, 이런 선생님, 예, 고수죠. 최고수죠. 예. 줄바토론 가지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운동장을 뛸 수가 없어요. 예, 운동장 뛸 때 운동장 나가보세요. 사막이고요. 지금 막 곧 저희 학교는 곧 잔디구장이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운동장을 사용 안 하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해보니까 줄바토론이 아주 좋았어요. 예. 제가 이거 뭐 판매한다고 뭐 이런 건 없고요.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티볼도 마찬가지. 티볼 홍보한다고 뭐 티볼 옆에서 뭐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줄바토론, 예,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체육대회 했고요. 1학기 때 체육대회 할 때 반대하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뭐 어떻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2학기 때 못할 거다. 2학기 때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1학기 때 해놔야 3학년 애들이 세특 써줄 수 있다. 창책 6시간 가지고 자율활동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1학기 때 안 한 학교랑 우리 학교가 비교가 될 거야. 분명히. 그래서 하다 밀어붙였어요. 예. 그럼 방역수칙 지켰죠. 넓게.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엉뚱한 안전교육도 그냥 단순히 안전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주사위 활용해서 패들렛 써가지고 원격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여기 제가 애들 등교했을 때 미니 애니 들고 다니면서 뭐 환자 발생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무거운 떨어뜨리면 깨지는 그 3, 40만 원짜리 애니가 아니라 풍선 애니 4만 원, 5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환자 발생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한번, 예, 이번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체육대회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예,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고요. 이 체육대회를 이제 아이디어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 초, 중, 고 마찬가지, 대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아이디어로 해야 됩니다. 문 닫아요? 못해요? 예. 이런 게 아니라 이 학교는 이렇게 해냈더라. 예. 이런 것들이 이슈화돼서 주변에 조금씩 퍼지고, 예,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단과대별로 하든지요. 어떤 이렇게 계속 쪼개는 거죠. 저희는 오전반, 오후반 했습니다. 오전 3학년은 이제 졸업 앨범 촬영을 해서 나가서 1, 2학년이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오전반 애들이 나와서 할 때 오후반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반 애들은 이제 동아리, 뭐 댄스 동아리 영상, 댄스 동아리 3곡 할 거 6곡 애들 너무 좋아해요. 영상 가지고 보고 뭐 보컬 아이들을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잖아요. 그 친구들의 영상을 가지고 보고 안전교육 보고 와서 밥 먹고 체육대회 하고 했던 애들은 밥 먹고 집에 가서 또 오후 거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체육대회, 체육 한마당이라고 교과서 책에 이렇게 체육대회라고 이름 못 넣는다고 하는데 이름만 바꾸지 말고 좀 다 바꾸자. 올해 못하면 내년도 못합니다. 작년에 못했던 학교들이 올해 안 해요. 대부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비빌 언덕이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이거를 해내는, 네. 우리 학교에서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딜까요? 네,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운동장이 제일 안전해요. 운동장 뛰어야죠. 예. 모두 다 나와서 뛸 때 응원하는 게 아니라, 예, 쪼개서 나와서 전체가 다 할 수 없으면 기록을 측정하는 거예요. 기록 측정해서 그거를 라이브로 송출해주고. 저희가 이번 체육대회 때 빅 이슈가 됐던 게 라이브 송출이었어요. 방송 멘트가 바로 나오고, 예, 현재 몇 위, 몇 초가 몇 위, 막 교실에서 좋아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어. 해내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분명히 이제 차별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게 면접에도 들어가고 자소서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체육대회가 미치는 영향이 은근히 되게 커요. 접지 마시고 꼭 어떤 방향으로도 해달라. 얘기고 중계방송 되는 거죠. 지금 체육관에서 하는 장면들이 체육관에서 두 반이 딱 들어. 왜냐면 한 반 가지고 기록이 잘 안 나오잖아요, 보통. 그래서 두 반을 올리고 들어가는 분하고 나오는 분을 틀리게 해서 오전반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하는 걸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장면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순서되면 이제 학생의 애들이 무전기 들고 올라와라 대기. 그래서 참가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훨씬 더. 예. 그냥 이어달리기 할 때 잘하는 4명이 뛰는 게 아니다. 남들 여둘이 뛰는 게 아니라 15명, 17명이 뛰게 하는 거죠. 교사는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예술로 만들고 원하는 일을 잘 실천하는 것이 결국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구 심판법을 2학기 때 시작하는데요. 저희 학교에 그 노래가 안전송이 나와요. 환기송이요. 문을 열어, 쉬는 시간 종이 치면 창문. 부산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전화했어요. 이 노래 쓰겠다. 쓰겠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점심시간에 문을 열라고 이제 환기송이 나오거든요. 그걸 애들이 다 흥얼거리고 다녀요. 그래서 어머, 이거 안전인데 안전하고 음악에 맞춰서 심판법 댄스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하나 촬영해서 요게 2학기 때 배구인데요. 배구 4개 중에 하나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원격 수업하면 바로 요거 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배구 심판 시그널 10개. 글이나 그림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어야 돼요. 허가 2번 하고요. 항상 이긴 쪽 먼저 가르치세요. 애들이 이걸 잘 못해요. 삑 하면 이렇게 손이 먼저 나가는데 이긴 팀, 그 서브를 넣을 팀을 먼저 알려주세요. 예, 오늘 9시 브라질 화이팅입니다. 예, 이거를 딱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는 게 영상 평가예요. 짠짠 포토 체인지. 예, 요겁니다. 요 영상을 아이들에게 이제 월요일에 제가 이제 송출해주고 얘들아 요거야 하면서 저는 이제 이제 하겠죠. 얘들아 이 심판 시그널 누구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배구 심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성교육생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예, 농구 가르칠 때 서장훈 나오고 배구 가르칠 때 김영재 나오면 또 모르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 목표가 김연경 메달 따고 들어오면 요거 심판 시그널 한번 연락해서 지난번에 리듬 발리볼 트레이닝 연락을 했는데 그때 참 그게 또 흥국생명 그게 터져가지고 그때 한번 못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취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아는 선생님의 이제 그 동창이어서 그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부탁을 해서 지금 컨택을 한번 됐었는데 나중에 김연경 걸로 하면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은 사라지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했던 영상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보시면 이제 한번 배구를 할 수 있는 것 5가지 한번 안내해드리고 제가 배구 말씀드리지만 이게 농구, 축구 다 될 수 있습니다. 발리볼 강강술래인데요. 이것도 이제 애들 집에 탱탱볼 있잖아요. 혼자 합니다. 혼자 둘이 같이 혼자 하는 겁니다. 이제 탱탱볼로 하겠죠. 학교에 나오면 배구공을 하고요. 학교에도 탱탱볼이 있습니다. 잡고 바운드. 자, 공을 던져서 언더핸드 하고 이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자유 잡고 언더핸드 패스. 언더핸드 패스가 제일 어려운 게 자기 머리 위로 치는 거예요. 오버도 그렇고요. 요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학생들 쉽지 않거든요. 연습을 해야겠죠. 하고 뒤로 2바퀴 잡고 빰 요게 수행평가입니다. 자, 환기송. 자, 문을 여세요. 둘, 셋, 문.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성기백 선생님도 이번에 한번 해주세요. 자, 종소리 나올 때 참 복도에서 위로 2바퀴 자, 하고 이제 배구하고 관련된 동작을 그냥 딱 넣었어요. 자, 요게 수행평가입니다. 짧죠? 요걸 완성해서 자, 이제 혼자 있는데 학교에 애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둘이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둘이 하겠습니다. 자, 잡고 바운드 자, 언더핸드 하고 상대편 거 갑니다. 상대편 거. 예, 여기 주제는 가는 공이 좋아야 오는 공이 좋다. 예, 이렇게 인성교육도 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합니다. 뒤로 돌려서 자기 거 하고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점점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됩니다.
이제 실수하는 장면도 보여드릴게요. 뭐 항상 성공하는 장면만 보여드립니다. 맨날 성공하는 이거 예. 연습 한 10여 분 해야지 한 번 성공합니다. 이게 준비 운동인 거예요. 자, 미션 한번 할까? 예, 이렇게 모든 편성해서 자기들 계속 말하고 위치 바꾸고 예, 이렇게 집단 응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계속 의논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정답을 줬잖아요.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 자기들끼리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아까 그 줄바 토론 말씀드렸는데 줄바 토론 하기도 하고 전 이제 준비 운동으로 2개 모둠으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뜁니다. 뛰어서 바톤이 줄에 껴 있어서 떨어뜨릴 염려가 없고 고가를 멀리 놓으면 멀리 돌고요. 저 고가 있는 지점에 뭐 점핑 잽이나 런지나 뭐 스쿼트나 이렇게 놓으면 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고 이제 공으로 하는 거죠. 배구는 공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들고 뛰는 게 뭐 대단한 거야. 근데 애들이요 피구에 너무 익숙해져 와가지고 공을 컨택하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블도 해보고 바운드도 해보고 배구지만 이거 농구면 더 좋겠죠. 축구면 드리블 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요. 야구다, 티볼이다, 공을 던지면서 가기도 하고 다 캐치하고 관련된 겁니다. 풍선 배구는 풍선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풍선만 가지고 하는데 이제 배구공이 들어갑니다. 거기 안에. 그러니까 2인 1조로 하게 되는데 보실게요. 이제 풍선 가지고 하이트 불어서 엘리베이터 축구. 이제 김양 선생님이 엘리베이터 풍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게 있는데 뭐 풍선은 안 아프니까 머리, 얼굴, 귀, 뭐 누구는 코, 뭐 얼굴에만 5군데를 잡아놓는 선생님도 계시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하죠. 끙 해서 잡으면 끝인데 요걸 이제 같이 하겠죠. 이제 합니다. 여기까지는 풍선 배구랑 비슷해요. 한번 이거 준비 운동으로 한번 하잖아요. 노래 한 곡 틀어놓고 자 3분 자 떨어뜨리기 얻기 그리고 선생님이 호각을 불면 다른 사람의 풍선을 컨택하기 그러니까 풍선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2곡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애들 땀납니다. 좀 새로운 준비 운동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배구공이 등장했습니다. 자 배구공을 둘이 튀기면서 이제 한 명이 풍선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배구공이 한번 갔다 오면 1회 터치, 자 2회 터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언더핸드나 오버핸드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 하면 힘들죠. 언더 오버 안 되는데 하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공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풍선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준비가 되면 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약속이에요. 준비가 되면 줘라. 풍선이 준비가 되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시고 언더핸드 오버핸드 안 해도 된다.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농구공도 할 수 있고 축구공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구만 샘플로 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친구가 2명이 글러브를 끼고 있다. 그렇죠? 그럼 티볼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움직임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풍선 가지고요. 아이들이 후드티를 많이 입고 다니죠. 요즘에도 애들 후드티 입고 다니는데 뭐 춥다고 이런 친구도 있고요. 이거 없으면 조끼 하셔도 됩니다. 팀 조끼. 학교에 많죠. 팀 조끼 3개 입기. 뭐 노란색 입고 빨간색 입고 초록색 입기. 이렇게 입고 만약 여러 명이다 그럼 이어달리기 풍선 이어달리기 하시면 되고요. 어울린 한마음 배구는 바운스 스파이크 볼인데요. 바운스 스파이크를 너무 좀 복잡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 이 축구볼 바운드로 연습하기 아주 좋습니다. 축구볼 바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통 한 조면 2개가 오는데요. 요거 가지고 연결하고 남학생들은 뭐 점프해서 하기도 하고요. 뭐 2손으로 안 잡고 한 손으로 잡아서 연결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운드죠. 바운드 스파이크 볼은 바운드를 하게 되는데 바운드는 이제 저 축구볼 바운더를 이제 각도를 조금 높여 놓으면 바운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바운드 된 거를 첩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바운드 된 것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옆에서는 이제 바운드 된 것을 받는 거를 하기도 하고 이건 혼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미션을 경험할 수 있게 얘들아 바운드 된 것을 잡는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바운드 된 것을 잡아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바운스 파이크볼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운스 파이크볼은 4명을 만들었는데 제가 4명 해보니까 1명이 소외돼요. 1명이 그냥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바꿔야겠구나. 무조건 머스트 올 터치로 바꿨어요. 무조건 1명이 컨택을 해야 될 수 있게. 받는 사람, 뭐 올리는 사람, 때리는 사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잡으면 올려주고 때리고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점수를 좀 줄이면 되죠. 그래서 배드민턴 네트를 좀 낮춰서 바운스 파이크. 이거 만드신 분이 이거를 왜 만들었냐고 여쭤보니까 배구의 꽃인 스파이크를 안 가르쳐주고 배구가 수업이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언더하고 오버하고 선생님 스파이크 배우려고 하는데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배구 심판시, 시그널, 댄스까지 합니다. 뭐 노래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나는 더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가 선생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배구를 하나를 배워도 좀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농구를 접하더라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20년 동안 하면서 저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던 평가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얘네들은 못했던 건가? 결국은 제 탓인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의 탓이 아니었나. 농구 레이업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4개 종목 정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팝스를 하지 말자주의거든요. 팝스가 너무 수업을 좀 파행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줘요. 한 학기에 4개 종목인데 악력 제자리 멀리기를 넣어요. 제자리 멀리뛰기를 넣어요. 그리고 탁구 하나 가지고 서브하고 드라이브를 시험 봐요. 이러잖아요. 그럼 악력하고 제머를 안 좋은 친구들은 하기 싫어. 이렇게 나와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이제 팝스가 좀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새로운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팝스를 평가를 할 거면 제대로 가르치고 평가해요. 악력을 높이는 방법을 한 달 동안 재밌게 지도할 수 있는 에너지나 역량, 아이디어 있는 사람은 악력을 넣어도 돼요. 제자를 멀리뛰기 해가지고 유연성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은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얘들아, 지금 애들의 그런 체력 상태를 기회 몇 번 준다는 그런 사탕발림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탕발림. 야, 기회 4번 줄게. 뛰어. 그 4번 준다고 제 머리 좋아지나요? 예, 다음 주에 시험 본다고 얘기했잖아. 뛰어. 예, 안 좋아져요. 유연성이요. 마이너스 있는 애가 부지기수예요. 반에서요. 예, 그런 애들한테 체육은 재미없는 종목으로 되는 거거든요. 예, 가르칠 거면 제대로 가르치고. 팝스가 이게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좀 새로운 뭔가 좀 나와서 좀 더 재밌어야죠. 팝스가 왜 아이들이 하냐면 재미가 없어요. 예, 재미가 없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좀 나오고 예, 아이들이 도전하면 재미있게 체력이 길러지는 것들도 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좀 약간 TF팀이 좀 구성이 돼서 이 팝스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고 개선점이 뭐고 앞으로 선생님들은 어떻게 변화를 꿈꾸고 있는지 학생들이 생각하는 팝스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에 그런 아이디어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로 조금 더 이제 한번 작년 코로나가 와서 한번 판이 바뀌었잖아요. 요 시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교육과정도 한번 바뀌고 해서 이런 게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한번 해서 저는 팝스를 안 해요. 팝스를 하긴 하는데 평가를 안 해요. 애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아이들이 팝스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평가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를 내가 조정현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한 달 동안 들으면 나 A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수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나는 이거 해도 안 돼.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이 수업을 들으면 내가 이 리듬 바스켓 트레이닝, 리듬 발리볼 트레이닝 이걸 하면 예, 농구 못하는 애도 자기 에너지만 쏟아서 자기 영상 찍어 저한테 보내면 A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자유투, 레이업 안 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40점, 50점으로 큰 덩어리를 두지 말고 15점. 이거 15점 하면 이것도 15점. 그리고 이것도 15점. 이것도 15점. 또는 10, 10, 10씩 나눠서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성취를 맛본 애들이 나중에 농구 팬이 되고 농구 예, 농구 동호회에 들어가고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예, 그런 아이들이 생기는 거죠. 아우 다시는 농구 안 해. 제 딸이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자유투 연습시켰어요. 안 돼요. 예. 여학생은 림이 낮잖아요. 예, 림이 낮는데 낮은 림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 농구공 줘요 또. 뭐 이거 모르는 애들이 천지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에게 한번 예, D 받고 오더니 농구 이제 다시는 안 보는데요. 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딸이요. 농구 진짜 싫어.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자기의 운동 역량이 안 좋아서 이 D가 예, 아니 학교 대표들도 C 받고 D 받는 애들 많거든요. 자유투 50%만 돼도 자유투 성공률이 좋다고 말을 해주는데 이게 좀 방식을 좀 바꿔서 아이들에게 성취 동기도 좀 경험해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무엇을 어떤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주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 뭐 화가 난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저는 대한민국 체육 선생님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제 꿈이에요. 네, 제 꿈이요. 제가 퇴임하기 전까지 전 그거를 좀 하고서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면 그냥 그냥 애들이 날 다 좋아해가 아니라 체육은 그냥 다 좋아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랑 경쟁을 해도 체육을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 또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학교에 형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자존감 높아지고 좋은 평가 받고 그리고 선생님도 항상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친다는 그런 프라이드로 학교 교직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 안 나셨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네. 정해진 시간을 굉장히 더 이렇게 사용하셔서 열변을 토하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제가 말하고 왔더니 많이 나가셨네요. 네, 네, 일단 네, 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충분히 전해진 것 같고요. 네, 제가 처음에 이게 음식으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아주 신선한 체육 수업 재료들을 가지고서 뭐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기에 충실한 셰프의 모습으로 아주 맛집을 잘 운영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발표와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좀 이렇게 저희 학교 체육 안에서 좀 더 이렇게 변화의 바람에 마중물이 되고 작은 나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두 분 선생님 이렇게 발표하시는 동안에요, 예, 질문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 특별히 그 장영환 선생님께서 초등 학교에서 근무하시나 봐요. 예,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같은 학년, 동학년 선생님과 대부분 수업을 공유하시는데, 뭐 달리기 하거나 뭐 저글링 같은 도전 활동을 하는데 다른 반 선생님들과 어떻게 공유를 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공유를 하셨다면 그 선생님들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그 공유 받으신 선생님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좀 궁금증을 질문을 올리셨어요. 네, 성기배 선생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저희 학년 학년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육 담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는 거를 동학년에 안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 같이 하면 좋겠어요 했을 때 선생님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저글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못 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진 않고, 저 또한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맞춰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학교는 별로 민원이 없는 학교예요. 저는 학부모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반면에 서울에서 요즘 학군이 좋은 곳이라고 불리우는 곳들에서는 중학년이 똑같이 통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한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한테 비난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약간 하향 평준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정리를 하면은 민원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안내는 하지만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다른 학교에 가서 좀 민원이 많은 학교에 갔을 때, 실제로 이제 내년에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처음에 노력은 하겠지만은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분들한테 먼저 맞춰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차근차근 2학기가 됐을 때 좀 하나씩 나아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나요, 장 선생님? 네, 잘 들었고요. 특히 선생님 수업 그 발표 내용 중에서 컨텐츠하고 실시간 수업을 같이 병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럴 경우에는 동학년 선생님,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진행이 좀 어렵겠다. 저도 체육 수업을 그 콘텐츠 올리고 있는데 실시간 수업 한번 하겠다고 하면은 아유, 어떻게 뭐 나 연수 좀 해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했고요. 선생님 고민하신 만큼 저도 양말공 저글링 많이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도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체육진흥회 이민표 차장님께서 조종현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평가 방식에 있어서 질문 올려주셨는데, 동학년에 들어가는 여러 명의 동료 교사들과 평가 관련해서 좀 충돌이 생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가 방식이나 어떤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합의를 좀 이렇게 이뤄 나가시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듣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요 시기가 저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근데 저희는 요 바로 직전에 하지 않고요. 1학기 끝날 때쯤 2학기 평가 축도안을 다 해놨어요. 저도 뭐 이렇게 그냥 협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 3학년을 3명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원격인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원격으로 들어가시면 방법이 있냐 여쭤보고 그 특별한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러면 그냥 직접 가르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이 영상을 3명이 같이 나와서 이제 같이 찍어서 이제 보여주고 대신 연습은 하죠. 우리가 요것만 요 고비만 넘기면 학생들에게 우리가 공을 던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영상만 한번 찍고 왜냐면 3명 선생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협의를 좀 많이 하는데요. 저 이제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명끼리 밥을 자주 먹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저는 가장 좋은 선생님들과 그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커피 한 잔 먹을 때 예, 쌍커피는 제가 한 잔 먹고 스타벅스 한번 갈 때 우리 부장님 거 하나 사다 드리고 후배 선생님 거 하나 사다 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수험 용품 뭐 더 신청해야 될 거 없나? 지금 상황이 어떤가? 앞으로 뭔가?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 그냥 상의를 하면서 잘 넘어가는 게 좋은 수업 그리고 알찬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도 그 김구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제 책상에 붙어 있는데요. 내 주변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을 미워하면 된대. 옆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이 된다는 거죠. 학교가 재미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챙겨주고 물론 아시겠지만 교직에요. 별의별 사람들 많거든요. 예, 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해 주려고 저 사람이 뭘 관심 있으면 그거에 좀 관심 가져주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예, 신경 써주고 챙겨주려고 하면 지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딴 생각이 날 때 그 문구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려고 하니까 수업도 괜찮아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처장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그 동료 교사와의 관계, 이거 가지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고 뭐 외부로 뭐 교사 공동체나 뭐 이렇게 연구회나 밖으로 싸둔다 그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놔두시는 분들 중에 학교에서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학교에서 인정을 안 해주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일단 보통 한 4명, 많으면 6명, 적으면 3명 이럴 텐데 그 선생님들하고 잘 지내는 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수업을 잘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게 두 분 학교 체육 대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뭐 사실 작년에 받으셨지만 그 이전에 많은 활동들, 학교 안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많은 활동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열정이나 어떤 노력들이 어느 한순간에 딱 만들어지거나 어떤 뭐 외부의 어떤 동기가 있어서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지속적인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어떤 동력이 무엇일까라는 게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후배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게 뭐 어떤 게 있을까? 예. 성김백 선생님부터 혹시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에게 스스로 자주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냐? 집에가 힘들 텐데. 그러면 이제 마음 한켠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이제 꿈틀대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열심히 왔던 열정이 원동력이 그었던 것 같고, 제가 교육 현장에서 실천한 것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를 했을 때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중 1, 2, 3 그때 저 뒤에 수원 실내체육관 있는 데서 이제 중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계속 동원됐어요. 자리 채우려고요. 그때 막 꽃을 만들고 핸드볼 경기 응원 가고 이제 그냥 막 갔죠. 그리고 수업은 그냥 축구 아니면 축구, 축구 또는 축구, 축구 가끔 또는 축구 계속 축구 뭐 이렇게 해서 축구만 했어요. 남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갔는데 저는 이제 이상하게 체육부장을 계속 했는데 신설 학교였어요. 제가 2회인데 운동장에 공사 자재가 엄청 많고 그게 이제 빠진 상태로 바로 체육 수업이 진행됐는데 운동장에 그렇게 못이 많았어요. 못이요. 그래서 제가 못난 수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선생님들 잘 나오시지 않고 그때 교련 있고 막 총 들고 할 때였는데 못을 많이 주시면 그러니까 앞반보다 못을 더 많이 주면 자유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준비 운동이 못 죽기였어요. 그게 한 1년 되니까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안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게 잘못됐다. 막 이게 그 사람 때문에 뭐 이게 아니라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것을 후배 선생님들한테 주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게 안 좋은 경험이라기보다 좀 씁쓸하죠. 씁쓸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런 수업을 똑같이 방식만 다르지 똑같은 것을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계속 지금 학회나 지금 여기 스포츠 교육 학회나 뭐 보면 계속 교사 교육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교사 교육. 현장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교사 교육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정작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는 없어요. 네.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뭐가 없어요. 다들 자기 일대로 바쁘고 몇 년 채우고 나와서 교감되고 교장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그렇게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고 예산 내려주고 너희 연구에서 이거 연수 운영해서 마치
그게 지금 공무연수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공무연수가 그냥 그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 역할이 돈 주는 거예요. 돈 주고 정산하고 끝이에요. 예. 뭐 좋은 연구회를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교사 교육을 하는데 결국 교사 교육마저 선생님에게 지금 이 공이 주어져 있는 거죠. 누군가 어떤 중심에서 역할을 좀 해주고 스포츠 교육 학회에서도 예, 그렇죠. 이제 교사 교육인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거고 교사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거고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어떤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우후죽순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배우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현장에서 그 욕구가 막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연수는 모든 연수는 원격으로만 진행되고 현장에 가서 뭘 좀 직접 해봐야 원격도 되고 등교도 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근데 선생님들에 대한 그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그 상황이 현장에서 선배로서 조금 이렇게 후배님들을 이렇게 볼 때 보면 조금 안타깝고 좀 안쓰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는 이제 물이 들어왔고 판이 바뀌었고 우리가 노만 저으면 되는데 조금 새로운 계속 뉴노멀 하는데 이 단어도 전 옛날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지금 바뀌어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 딱 맞는 뭐가 한번 딱 들어오면 진짜 확 우리 날개를 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게 저는 이제 저는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제 업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선생님들을 같이 으쌰으쌰해서 제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지만 제가 어떻게 전국을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이 안양과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이 군포 이왕이나 뭐 수원 요 근처에 있는 선생님들 배우고 싶은 선생님들 모아서 제가 연수하면서 수업을 개선하는 그게 저는 좀 낙이거든요. 낙.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이 변화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자기 변화된 수업을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전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수업이 개선되는 내 수업이 개선되고 내 옆 사람 수업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의 그런 에너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이 두 분 선생님께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하면 왠지 네, 시간 관계상 네,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분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 대한민국 학교 체육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함께 저희 체육을 사랑하고 또 스포츠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저희들로서 함께 협업하고 협력하고 연계하고 해야지만 좀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배구 4강전 함께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내일까지 스포츠 교육 한마당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 끝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도 잘 극복하고 또 2학기 개학을 하는 또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잘 준비해서 저희가 바라는 어떤 희망찬 학교 체육, 또 체육 교육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6분과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수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도 안녕하세요.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안녕히 가세요.
박찬영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조정현 선생님, 선임백 선생님 발표하시는 고생 많으셨네요. 네, 조정현 선생님 이렇게 많이 바쁘시고 한데 또 그렇게 흔쾌히 또